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촉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산재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입장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시작해서 현대판 음서제로 논란이 됐던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이번이 더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서 투표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 이 충격적인 보안 상태까지 이번에 국정원의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화면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긴 할 텐데 국정원이 보안 상태,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했더니 엄청나게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오늘 좀 새롭게 드러났어요. 네, 이번 국정원의 조사의 발단은 예전에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북한의 해커 그룹들이 뭔가 한 7차례에 걸쳐서 뭔가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선관위에서는 우리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선관위에 부정 채용 문제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노출됐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의 어떤 보안 감사를 받겠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와 그리고 국정원,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3자가 여야의 참관인들과 함께 2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오늘 발표한 것이거든요. 자, 그 결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그 선관위는 보면 우리의 인트라 시스템, 즉 내부 시스템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시연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전부 다 시연을 했더니 아까 투표, 그다음에 개표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투표, 선상투표 등등 모든 투표에서 해커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들이 결국은 투표 결과도 조작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는데요. 물론 과거 어떤 선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결과들을 조작해낼 수가 있다. 즉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관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토로한 것인데 그동안 선관위는 사설업체에다가 이거를 맡겼습니다. 예. 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선관위에 그동안 이 방어망들이 그렇게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이 각종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는 공공연한 사실 꽤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잘 알려진 얘기인데 만약에 그들이 마음만 먹었을 때는 투표자 바꿔치기와 사전투표 안 한 사람 한 것처럼 조작도 할 수 있고 개표 때는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다 놀라운데 특히 저는 이 부분이요. 시스템 관리의 비밀번호를 우리도 잘 아는 예를 들어 12345나 관리자 이런 패스워드까지 사용했다. 그래도 선관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지요? 전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한 몇 년에 걸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고치지 않았다는 거는 선관위 직원들끼리 보통 이런 패스워드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누구 한 명이 어렵게 바꿨을 때 다른 사람이 알기가 어려울 내용으로 바꾸지 않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점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얘기가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데 헌법기관의 의미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설립의 근거가 헌법에 있다는 것이지 견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 예. 결국은 부정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벌어지고 그때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발뺌하고 헌법기관인데 외부에서의 감사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국민이 뽑은 선거에 대해서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북한, 중국 또 다른 해킹 그룹에 의해서 개표하는 손이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환경을 선관위에서 방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선관위 직원들이 개입해야만 손뼉이 마주치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해킹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으면 사실상의 가능성 이걸 논할 게 아니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실 정보기관이랑 미국의 국무부
미국도 해킹 그룹에 의해서 뚫렸어요. 근데 미국도 뚫렸는데 선관위가 뚫린 거에 대해서 해킹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요새 해킹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인데 해킹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요새 해킹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막 뚫리는 걸 전제로 해서 얼만큼 빨리 복구할 수 있는가 그렇죠. 쪽으로 쟁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패스워드를 문외한도 그냥 넣어가지고 두드려 맞출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1, 2, 3, 4, 5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한번 시험 삼아 넣어볼 법한 패스워드거든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선거를 그대로 맡길 수 있겠는가. 총체적으로 이 부실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2년 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김숙희 조직, 북한의 김숙희 조직이 실제로 몇 개 저장 자료를 유출했는데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마저도 북한의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응조차 안 했다.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의 오늘 그 해명을 보고 좀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소정수 국장님. 네. 다수의 내북 조작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는 일단 이게 지금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거의 2달간 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 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합동 점검을 했는데 합동 점검을 한 두 기관이 지금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예. 아니 국정원이 단독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반박한다. 그럼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세 개 기관이 합동으로 한 결과를 내놓는데 저렇게 서로 반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정원도 중요한 기관이고 선관위도 중요한 국가기관인데 예. 이 두 기관이 합동으로 했으면서도 저런 결과를 내놓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건가? 저는 상당히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그 합동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갈등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동 점검을 했으면 최대한의 거기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데 서로 두 기관이 한 기관은 저 기관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과연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국정원의 주장과 선관위의 주장에 그 어떤 것이 정확하게 옳은 것인가, 어떤 포인트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지금 선관위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술적인 측면만을 너무 강조한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 기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결과 결국 어떤 투표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 선출된 사람의 민주적인 정당성 알겠습니다. 문제까지도 훼손될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알기에는 사실 우리나라 선관위 시스템을 견학하러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오늘 발표 내용과 선관위의 반박과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어가지고 조금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주는 차원에서도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양비론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건 양비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관위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조사에. 그리고 실제로 해킹을 시연을 했어요. 해커가 들어가서 실제로 뚫으시는데 뚫어봤습니다. 근데 뚫렸다는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그게 주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선관 있는 시스템을 해커가 들어가서 뚫으니까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 아니 뚫리는데 그게 무슨 지금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양비론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명백하게 선관위가 지금 뚫리고 있다. 이 사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양비론이 아니고 예. 국정원에서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선관위가 그걸 인정해야 그게 확실한 이른바 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국정원에서는 얘기를 예. 했는데 선관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이 두 기관이 합동 점검을 했음에도 서로 다른 얘기를 내놓는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이제 국가기관이 주장이라는 건 없는 거고 국가기관이 판단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국정원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이런 신뢰도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선관위가 이렇게 선거,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조금이라도 그런 눈치를 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서영주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 논란 기후가 걱정된다.
옛날처럼 손으로 개표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참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해킹이 취약한 것이죠. 그다음에 개표 결과가 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조작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검을 했을 때 해킹에 취약하면 선관위 예산을 많이 좀 주세요. 해킹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정비에 나설 생각은 하지 않고 마치 선관위가 그동안 해왔던 선거들이 뭔가 부정이 탔다. 부정 세력들이 들어와서 개입했을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그거 하려고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선관위가 앞으로 이런 해킹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해킹 시스템을 더 단단하게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선관위가 되라라고 감사한 거겠죠. 국정원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강서구청 선거가 하루 앞두고 왜 국정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국정원의 발표를 받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은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이 정부 한심합니다. 국정원에서 발표했을 때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하고 여당에서도 야당과 서로 합의해서 선관위의 이런 시스템에 대폭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말씀으로 죄송한데 이런 일단 일이 국정원은 없도록 진단을 하겠다. 먼저 하고 그래야 처방을 하는 건데 뭐 마치 뭐 국정원이 그거는 처방을 하고 무슨 뭐 1, 2, 3, 4, 5 뭐 번호 바꾸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잘 보시면 예. 앵커님도 보세요. 국정원이 발표를 하고 예.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는 사전투표 폐지가 나와요. 저는 그 부분에 아니, 얘기하는 아니, 제가 말하는 아까 건 앞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예. 3달짜리를 감사를 했는데 국정원을 대상으로요. 선관위 대상으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국정원에서요. 예.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면 해킹에 그러면 완벽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외통위를 한번 해볼까요? 뭐 아니면 국방부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면 다 나옵니다. 다 취약하기 마련이니까 완벽한 건 없지만 이번에 해킹이 취약하면 예산 투여해서 그 시스템을 정비를 그냥 강고히 하자. 그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주장 같다. 그런 제가 말씀 자꾸 드립니다. 끼어들어 죄송한데 이 돈이 없었다고 지금 이게 뚫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동안 선관위가 돈이 없어서 뚫렸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국정원의 그 보안 감사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설 기관에다 맡겼잖아요. 그러면서 국정원 보안 감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뚫리니까 돼요. 그러니까 또 예산이요? 이 예산 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선관위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자신들이 뚫렸으면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 괜찮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 안 예. 뚫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한 것이죠. 그런 태도를 바꾸고 예산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고칠 예. 거 아닙니까? 네, 다 들었고요. 저희가 큰일 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만 뭐 각자의 입장들 다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들은 다 충분히 됐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탑10 1위. 북한 해커들이 맘만 먹으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 만나봤습니다.